안녕. 네, 오늘은 이제 일체형 서스펜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큰 이유가 일체형 서스펜션 할까 말까 고민이 너무 돼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일체형 서스펜션을 맨 처음 입문하시기 전에 좀 고민이 되시는 게 아마 가장 크게 그걸 거예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 두 번째,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뭐 세 번째, 뭐 내구성이나 뭐 오버홀 문제, 뭐 그런 거일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서 그럼 효거가 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구조가 아주 비슷한 여기 볼펜을 가져왔어요. 볼펜을 가져왔는데, 여기 안에 요걸 이렇게 돌려서 빼면은 볼펜 심이랑 요 스프링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일체형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쇼겁. 이 안쪽에서 이 쇼버가 이제 지지한 역할을 해주고 차체를, 그리고 여기 이 스프링 강성에 따라서 노면의 그런 잔 진동이나 바운싱을 갖다가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만약에 이 스프링도 다 이제 강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의 강도와 쇼버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차가 단단해지고 그냥 승차감이 물렁물렁해지고, 그리고 이제 약간 코너라든지 그 뭔가 무게 밸런스를 줬을 때 자동차의 움직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저는 이제 어떻게 일체형 서스펜션에 입문을 하게 됐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구형 산타페를 타고서 이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뭐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좀 빠르게 달리고 있었죠. 근데 여기 옆에 이제 QM3, 아직도 기억납니다. QM3가 지나가는데, 저 QM3를 갖다가 이 직선 구간에서는 제가 더 빨랐어요. 그때 당시로는. 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무시하긴 한데, 아무튼. 근데 이제 코너에 들어갔는데, 코너에서 그 QM3는 아무래도 좀 뭐 QM3 좋다는 말이 아니라 구형 산타페 그 순정 쇼버에 비해서는 더 쇼버나 하체 세팅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차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서 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 구형 산타페는 아무래도 구형 차다 보니까 워낙에 그 쇼버 느낌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롤링을 잡아야겠구나. 진짜 롤링을 잡아야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근데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운 스프링이었고, 두 번째는 일체형 서스펜션 이거였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다운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프링의 강성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기존 순정 스프링보다 더 짧은 스프링을 장착함으로써 인해서 차고를 낮추고 좀 자세를 이쁘게 하고, 약간 좀 효과를 보자면은 원래는 조금 단단한 롤링까지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제품을 갖다가 잘못 장착하면은 롤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 이제 일체형 서스펜션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맨 처음에 다운 스프링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운 스프링을 했다가 오히려 롤링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 일체형 서스펜션을 중복 투자로 갖다가 많이들 하시죠.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했냐면은,
구형 산타페니까 솔직히 말해서 선택의 폭도 많지 않았어요.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고, 그 다운 스프링 할까 일체형 서스펜션을 할까 하다가 이럴 바에는 그냥 일체형을 하자 생각을 했는데, 그 새 제품은 아무래도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맨 처음 이제 중고를 알아봤어요. 중고를 알아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광주에 어떤 저랑 똑같은 구형 산타페 타시는 분이랑 조인이 돼서 그분한테 이제 제 서스펜션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서스펜션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바꾼 거죠. 근데 왜 바꿨냐면은 그분이 그 서스펜션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서, 그분도 이제 말하자면 사온 건데 중고를 갖다가 너무 이게 딱딱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순정을 택하고 거기다가 다운 스프링을 넣겠다. 왜냐면 자세는 포기를 못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저랑 바꿔치기를 했죠. 근데 딱 차에다 일체형을 딱 꽂았는데 차 자세는 정말 예뻤었는데, 일단은 거기 샵 사장님이 일단은 작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니까 쇼업숍을 갖다 이제 바꿔서 갖다 끼고서 제 차를 타고서 한 바퀴 이제 동네를 돌고서는 딱 오셨죠. 딱 오신 다음에 저한테 이제 막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타고 다닐 수 있으시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타고 다니죠 뭐 이러면서, 저도 이제 한번 시승을 한번 해봤죠. 동네 한 바퀴를 돌고서 다시 샵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딱딱하다. 근데 이게 막 차를 갖다가 이제 한번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동네 한 바퀴 도는데 뭐 3, 40km로 돌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고 달릴 구간도 없을 거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일체형 서스펜션에 대한 그런 뭐 지식이 없으니까 대충 승차감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래서 그냥 뭐 이만하면 뭐 탈 수 있겠다 하고서 고속도로를 몰라탔습니다. 저는 근데 대한민국의 이런 포장 기술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대한민국 도로가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지 몰랐어요. 막 차가 막 운전을 하는데 제 몸이 거짓말 안 치고 이렇게 막 되고, 그리고 왜 도로랑 그 교량 있는데 이렇게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 머리 여기 이렇게 박았다가 이렇게 내려올 정도로 진짜 엄청 딱딱한 거예요, 서스펜션이.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그래서 집에 도착했더니 허리가 나갈 것 같은 거야, 허리가. 진짜로. 와, 그래서 이게 뭔가 이거 못 타고 다니겠다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서스펜션에는 이게 고유 시리얼 넘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리얼 넘버를 들고서 그때 장착했던 제품이 이제 네오테크 제품이었는데, 네오테크 본사에다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시리얼 넘버가 땡땡땡땡땡땡땡이다 하고서 이제 말하니까, 거기서 이제 제품 스펙이랑 그리고 뭐 오버올 뭐 그런 이제 내용이랑 이거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서스펜션이, 제 중고로 갖다 사온 서스펜션이 네오테크 레이싱 제품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오버홀 한 적이 없는 제품이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조금 제품에 따라서는 내구성이 좋아서 오버홀 안 해도 좀 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좀 있긴 있거든요. 좀 오랫동안 안 해도 하는 게 좋지만. 예. 근데 아무튼 그거는 10년이 넘은 서스펜션인가? 그랬었는데 오버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레이싱 제품이고, 그래서 그렇게 딱딱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딱딱했었던 거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못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오버홀 센터 이런 데다가 이제 또 막 문의를 했죠. 문의를 하니까 네오테크 앤서라는 제품이 있대요. 앤서.
그래서 그 제품으로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승차감 개선을 할 수 있대요. 승차감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또 오버홀 센터를 방문을 했죠. 오버홀 센터를 방문해서 오버홀을 진행했는데 진짜 그 서스펜션을 쇼급쇼버를 갖다가 뜯었더니만 10 몇 년 동안 한 번도 오버홀 안 했으니 그 안에 기름이랑 그런 가스랑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정말 새까만 오일이 나오더라고요. 새까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막 그분이 이제 쇼급쇼버를 이렇게 막 돌려서 그거 갖다 일단 빼야지 이제 오버 안에 있는 내용물 이제 오일이랑 가스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교환을 하고 하는데 막 이걸 막 녹이 슬어 가지고서, 왜냐면 10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풀은 쇼급쇼버니까 막 풀으려고 막 엄청 애를 쓰고, 막 제가 갔는데 그 당일날 못 풀어서 그거를 갖다가 못 풀어서 막 다음날까지 작업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결국에는 오버홀 했어요. 오버홀 했고 그 네오테크 레이싱 제품에서 네오테크 앤서 제품으로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여기서 또 뼈 아픈 말이지만 여기서 큰 돈 들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중복 투자죠. 그냥 말하자면 중고로 사와서 오버홀 하면서 업그레이드까지 했는데 그냥 말하자면 그냥 새거 하나 살 돈이 들었어요. 예, 결론적으로. 예.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봤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알고서 해야 되는데, 항상 튜닝도 알고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알고서 하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네오테크 앤서 제품은 정말 승차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일상 주행 영역에서 너무 딱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너무 물렁물렁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고속 주행이나 방지턱이나 아니면 이제 롤링이나 코너링에서도 좀 막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딱 적당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족해서 탔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맨 첫 번째 이 레이싱 쇼급쇼바 주인 요 분이 약간 좀 차고를 낮추고 싶은 마음에 뒤에 쇼급쇼버를 말하자면 좀 이렇게 잘른 거예요. 잘라서 그때 당시에 약간 좀 그 구형 스타페 차고가 어땠냐면은 앞에는 그 쇼급쇼버 길이가 길고 뒤에는 이렇게 막 짧았었죠.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약간 그냥 가만히만 차에 앉아 있어도 약간 느낌 아세요? 약간 좀 차가 약간 좀 앞에는 높고 뒤에 낮으니까 약간 좀 내가 약간 이렇게 타고 있는 느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요 지금 타고 있는 차량도 이제 GRBS 레이싱 제품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 차 같은 경우에도 막 그런 일반 순정 쇼급쇼버나 아니면 그냥 약간 튜닝되어 있는 그런 쇼급쇼버 타시던 분들은 좀 많이 딱딱하게 느껴질 만한 세팅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타고 다닐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최악을 갖다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조금 이 정도면 뭐 물렁물렁하지 이러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조금 안 경험해보신 분들은 조금 아마 딱딱하게 느끼실 겁니다. 예. 그렇고 뭐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그때 그 구형 산타페 같은 경우가 앞에가 길고 뒤가 짧으니까 약간 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슈 매핑이랑 흑백이 돼 있어서 차가 웬만치 잘 나가는데 약간 달리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게 쇼급쇼버가 바닥을 못 그러니까 타이어가 바퀴가 바닥을 못 잡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약간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예, 약간 바닥을 놓치면서 바퀴가 허공에서 살짝 돌면서 슬립이 나는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차 팔기 전에 그거까지 다시 이제
그 쇼겁쇼바 다시 이제 앞뒤에 길이까지 맞춰 놓으려고 했었는데 급작스럽게 이 차를 사는 바람에 그 차는 급작스럽게 그렇게 그 상태로 보내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사가신 분이 어떻게 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매매 상사에 넘겼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결론적으로 쇼겁쇼버를 갖다가 이제 튜닝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어디 제품을 살까. 일단 첫 번째, 오버홀이나 AS가 편한 제품을 사세요. 그리고 그런 제품은 통상적으로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크루즈 동호회가 있다. 근데 크루즈 동호회에서 많이 이렇게 착용하는 제품이 있다 하면은 일단 그 제품을 사세요. 왜냐하면은 많이 선택한다는 거는 그만큼 뭐 했을 때 문제가 없고, 그리고 AS적인 면에서 일단은 뭐 네오테크라든지 뭐 그런 업체들 뭐 전국적으로 좀 AS나 오버홀이나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은 단단함을 갖다가 어느 정도 세팅해야 될 거냐 이건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구형 산타페 바닥을 놓친다고? 바닥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로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너무 딱딱하게 되면은 이게 차가 바닥을 갖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나는 나야? 바닥이 어떻게 생기든 말든 난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차가 바닥을 놓치게 되고, 바닥을 놓치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 로스가 생기고, 에너지 로스가 생긴다는 거는 예, 그만큼 이제 뭐 잘 못 달린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고려해서 사셔야 되고, 해도 괜찮아요. 네, 일단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차가 이뻐지고,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조금 순정 쇼겁쇼버보다 조금 딱딱해지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조절식으로 감쇄력 조절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좀 본인이 원하시는 취향껏 좀 감쇄력 조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감쇄력 조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어차피 그 세팅되어 있는 안에서 노는 거거든요. 예, 스프링 강석이나 뭐 그 안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스프링이 딱딱하기 때문에 아무리 물렁물렁하게 한다고 해도 예, 물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그렇고 일단은 그 쇼겁쇼버 일체형 끼시기 전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해도 괜찮아요. 해도 괜찮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너무 된다 하면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차에 어느 정도 돈을 쓸 수 있고 좀 재미를 느껴보고 싶고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리고 뭐 그 정도 금액은 일단은 내가 차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깝지 않다 하면은 좀 적당한 제품으로 골라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 오늘 일체형 서스펜션에 대한 저희 생각 끝. 수고하세요.